우리 후보자님이 경력과 프로필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광명에 32년 이렇게 여러분과 울고 웃으면서 광명시 의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우리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또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경기 콘텐츠진흥원 이사장 등 기타 기업도 경영을 갖고 다양한 경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실되게 다 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 광명 시민의 정말 사랑과 격려 속에서 이루어졌다 생각이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에 한번 제 힘을 보태준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한번 봉사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들이 다양하게 모자져서 통합적인 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융복합 사고, 또 모든 것들이 융합돼서 AI 생기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다양한 우리 시대에 맞는 그 지도자 상의 능력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한 30여 년 이상 광명에서 정치하시면서 주거하시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광명시가 이제 인구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가족관계에도 좀 궁금하시고 뭐 출생지가 어디며 초중고등학교는 최소한 어디 하셨나 이런 궁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좀. 저는 좀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진도에서 태어났고 정말 좀 특별하게 호남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등학교는 제가 부산에 나왔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고 우리 와이프의 그 태생은 안동입니다. 안동인데 제가 여기 32년 살다 보니까 지금 애가 둘 있는데 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에 본적지를 두고 있습니다. 태생기지요. 그래서 나는 교육을 지금 원하는 대로 지구가 바라는 것을 저는 진짜 그냥 주저없이 시켰어요. 그래서 한 놈은 축구하고 있고 또 큰 놈은 지금 실용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제 경력이 문화체육관광 또 위원장 또 콘텐츠진흥원 이사장의 경력에 맞는 이해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중에 출생은 진도에서 출생하시고 또 학업은 또 부산에 가서 하시고 그래서 아까 진짜 되게 궁금한 상황이 초등학교는 어디고 나오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부산 연산초등학교 중학교는 부산 동해중학교 고등학교는 부산 동인고등학교 이철이 의원 잘 아시잖아요.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주기 우리 시민들 잘 알고 그 현 광명 각 지역구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는 광명 각 지역이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철산동, 광명동 쪽에서 시연됐고 또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도의원도 했고 자연스럽게 제가 그 선택을 여기 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해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어디 한 번도 다른 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인구가 갑자기 많이 유입되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기 위해서 정치인분은 언제 어떤 계기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총재실에 그게 한 1990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중앙당 조직부 차장으로 처음 시작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면서 그 청년들 한 150명이 우리가 그 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지방자치 시대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토론회를 벌이게 돼서 제가 그때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청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 나서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돼서 의원과 필원이 합쳐져서 뭐 정치를 시작했지 않느냐. 글쎄, 뭐 그게 정확한 기획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감사하고요. 또 아주 그 광명 삼동에서 하시는 그 김모 씨 되시는 분은 굉장히 여성 팬이고 아주 그 당원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김교표 후보님에 대한 깊은 애정 어린 생각을 깊이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과거에 그 한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선거 때 얘기를 궁금하다고 어디로 그런 분들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서 좀 가슴이 아프다고, 그리고 얼굴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가슴 아프지만 그때는 선거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그 이후로 편의로 뭐 뺏겠다 한간에 이런 말도 있는데 너무 아쉬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치를 하려면 적극적인 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아쉬움을 했다고. 앞으로 많이 하나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많이 하면 또 그런지 하여간 여부를 소탈하게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시민이 또 이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이었지만 막상 이제 제가 열심히 뛰다가 예의치 않고 실패했을 때 과연 제가 바로 우리 시민들을 접촉한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경선 중에 실패하고 막상 우리 시민들을 부딪혀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또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 실패했을 때 저렇게 애국가서 한동안 있다 오는구나. 그것은 당선자에게 A고 어떤 부담을 주지 않게 한 그런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제 주장일 뿐이고 시민들께서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옳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잘못될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들을 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고 나서 그냥 이렇게 이 지역을 막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장 떨어지고 나서도 경기 평생교육 원장으로서 아마 경기도민, 그리고 다 광명 시민을 위한 길이기도 했지만은 제가 우리 평생교육의 어떤 관계자들은 획을 걷다, 이렇게 평가받기 전까지는 진짜 이 지역에 쫓아낸 것 이상으로 열심히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번에도 떨어지고 나서 바로 이제 제가 경기 콘텐츠 진흥원 이사장으로서의 4차 산업을 지금 선도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6군데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우리 광명에도 아마 지금 이번에 아마 디자인 클러스터 해갖고 우리 경기 콘텐츠 진흥원 내서 관계된 아마 그런 클러스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경험이 받아야지만은 부끄럽지 않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민과 도민을 했다, 그런 말씀을 이번 기회에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신데, 꼭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뭐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피해를 해주시죠. 저는 뭐 꼭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되면 진짜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가일도 하지만 또 지역 일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람된 이야기지만 많은 여야 후보가 있지만 정말 나도 이 지역에 오랜 기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우리 시민들과 웃고 울고 또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나만큼 한 사람이 많지 않다. 지역에 뭐가 문제고 어떤 현안이 있고 내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슴으로 담고 파악하고 또 진정성 다가는 후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교육 문제고 또 4차 산업 대입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평생교육 원장으로 내가 경험이 있고 또 4차 산업의 선도주자인 경기평생교육 경기 콘텐츠 증원 이사장으로서의 또 마인드라든지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향을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내가 그런 자신 없고 그런 내에 어떤 그 마인드가 없이 뭐 그냥 국회의원 한번 나와갖고 뭐 어깨 힘주려고 나온 사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진정성을 정말로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그리고 지금 뭐 중앙부의 정치와 지역구 관리에 대한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처음에 들어가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에서도 문화체육관광 그 위원장 했고 또 내가 그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4차 산업의 기관인 경기 콘텐츠 진흥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이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 잘못됐고 앞으로 어찌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평생교육 진흥원장 할 때 우리나라 교육의 최석학들과 1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더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그것을 국가정책으로 위반시키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진짜 여러분께 설명하려면 뭐 5시간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규과정 이외에 받는 다양한 교육들을 국가에서 시스템화 시켜서 그걸 그 이력을 축적해서 그걸 우리 나라 발전의 동력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가 그 국가의 일로서는 그걸 두 가지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요. 또 지역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광명동 뉴타운 재건축 또 시흥 또 광명 시흥에 75만 평의 테크노밀리 또 과학 동굴입니까? 광명 동굴 17만 평 도시개발. 이건 광명의 대변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또 거기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또 우리 시민의 혼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늘 고민하고 또 그런 갈등 조정이나 또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은 저처럼 늘 시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부장님은 또 정치의 철학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변하지 않는 약속.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약속이 했다면 그 약속이
내 능력이 안 돼서 바로 해결을 못 하더라도 몇 년 후에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 정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참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또 많은 어려워서 해결되지 않는 그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참 바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두 번째로 주장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은 진정성, 모성적 리더십.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가 뭐 우리 시민들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어떤 진정성 있고 희생 정신을 갖고 우리 시민들과 서로 부딪히 않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검도 공인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 딸 때 이렇게 협회에서 진검을 줍니다. 거기에 가장 당신이 쓰고 싶은 문구가 뭐냐 그래서 진실된 삶.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든지 모성적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진실된 삶 속에 묻어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100%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삶을 정치할 때나 또 정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장으로서의 활동할 때나 또 앞으로 내가 더 커서 더 큰 제 의무를 또 책임을 우리 시민들이 맡겨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 스탠스 변치 않고 시민과 함께 가져갈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공인사다시고 대단하시네요. 계속 말씀 주시는데, 지금 상대 후보인 그 임혜자 후보 아시죠? 네. 그 임혜자 후보님하고 김토 후보님하고 같은 당원이시래요.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같은 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지지에서 두 분한테 꼭 이런 지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당원이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치 현 상태에 조국 사건 아시죠? 네. 조국 사건. 예. 이런 사건. 이러한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런 지금 김경포 후보님이 현 백재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으로 강명갑 지역에서 민당이 과연 사수할 수 있겠냐 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달리 후보자님은 여기서 한 30여 년 이상 정치와 생활하시면서 남달리 과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당원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지지가 왔네요. 같이. 아니 이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뭐 우리 기자님들도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과연 본선 경쟁력이 누구로 가져가야만이 다시 여기를 우리 시민들 위해서 과연 우리 당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말년을 과연 당선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적격인가는 시민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겸손하지 못하게 내가 무조건 당선된다. 이건 다 시민의 뜻이고 시민이 투표로서 최종 결정할 일인데 내가 이제 너무 경솔하게 지금 말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은 저런 이 생각 또 마인드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민과의 소통 방법, 민원 파악, 직접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근거와 내용 그런 간략한 그런 토대에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민들과 가면 기본적으로 요즘 SNS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오래전부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하고 서로 의견 묻고 또 같이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소통이라는 방법은 제가 오랜 기간 많은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 광명의 문화체육예술 또 시민사회단체 제가 가입해서
활동 안 해본 단체가 없습니다. 그분들과 저는 뭐 지금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또 의견이 다르면은 뭐 어떤 다른 사람처럼 그냥 조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치열한 논쟁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또 소통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저의 터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 저는 걱정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기자분들도 저하고 지금 1, 2년 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뭐 20, 30년 된 분들이 이렇게 많을 정도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고, 또 제가 됐을 때 뭐 이제 그 수시로 다양한 계층에서 저를 도왔던 사람이나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나 당이 같거나 당이 틀리거나, 예, 저는 그 상관없이 국가의 대통령, 그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 이 지역에서 뽑아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느 사람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나하고 당이 같은 사람끼리, 나를 지지했던 사람, 이렇게 소통이 아니까 우리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될 때는 서로 의견이 틀리더라도 뽑아줬을 때는 국민도 시민도 뽑힌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와 성원해주고, 또 잘못된 점은 또 지적해주고, 또 된 사람도 아까 말한 것처럼 편을 가리지 않고 같이 화합하고 소통해서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어디 다니면서 여야를 가립니까? 아니면은 제가 편을 시민과 갈라갖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그것도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뭐 이렇게 선거 때 뭐 거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것이 내 그 마음에 저는 이렇게 완전히 젖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데, 광명에서 오래 사시면서 정치인으로서 시민을 위한 활동과 그동안에 이제 정치 생활에 뭐 업적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질문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제가 A4용지 몇 장으로 이렇게 쓰기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지금 현재 자랑할 만하고 우리나라의 그 해결 근것이 평생교육입니다. 우리 시에서 최초로 평생교육 도시 선언하고, 또 평생교육센터 설치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때 그 당시 때 백전시장, 또 그리고 이 평생교육 그 당시 때 국장할 때 현 박승훈 시장, 그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냈고, 또 그걸 한 단계 더 나가 도에 가서도 도에서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인연이 돼서 내가 경기 평생교육 진흥원장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일일이 뭐 나열하기 이렇게 힘들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리가 또 우리가 광명 시민이 또 우리가 오랫동안 광명에서 정치했다 보니까 궁금 사항들이 많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지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후보님에 대해 관심도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 이것 또한 같은 당원이네, 민주당원이라고 하면서 이런 아까 김혜자 후보님에 대해 같은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같은 당의 후보로서 각 올로 나눠서 강신성 맞죠? 그분이 출판 기념회 하셨죠? 출판 기념회 하면서 민주당 전 대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그래서 그분이 뭐 전 김홍기 의장을 비롯한 거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와셨다 하는데,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전 민주당명을 끝까지 지키고 문재인 현 정부의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직을 도모했다.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민당원들이 지역에서는 또 다른 소리 나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민주당원이시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우리
역할을 강신성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까지 도움이 줬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그 같은 당원으로서의 그 한번 의견이 궁금하다고 묻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자, 이게 뭐 사실 솔직히 좀 지금 둘이 치열하게 또 거기서는 또 이런 의견로 또 다른 후보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잘했다 잘못했다 평하는 것은 참 민감하기는 합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그 호남에 있는 그 기반을 갖고 있는 뭐 그 지금은 이제 그 옛날 국민의당에서 또 바른미래당 했다가 지금은 이제 흩어져 있는데 뭐 그런 데서 뭐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해서 그 간판을 갖고 창당을 해서 했다면은 좀 그거 시골은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깔끔하게 그 민주당의 그 오랜 전통으로서의 약자로 민주당을 쓸 수 있게 됐다면 그건 뭐 어찌됐건 그 의미의 크기는 제가 뭐 가름하기 어렵지만 의미가 전혀 없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강수생이가 물어봐. 그것도 제가 지리가 오면 이제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여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나름대로 뭐 그 크기는 내가 얼마인지는 내가 뭐잘 모르겠어요. 다른 말씀이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탄생하기 뭐 도모했다는 건 인정하시고 문재인 정부 탄생하고는 틀림없이 당원 입장에서 당원 입장에서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아주 난한 질문 드렸나 봐요, 제가. 아니, 이제 그 서로, 그쪽에 이제 다른 후보가 또 있는데, 한쪽 후보에 대해서만 의미를 내가 좀 찾는 것이 약간 좀, 그렇긴 했어요. 지금 현 광명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서가지고 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그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명시는 지금 대변혁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광명동 그 철산동에 뉴타운 재건축 어찌됐건 지금 시작했고 하고 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민들이 좀 피해가지 않게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데서 또 광명 발전이 이루어지겠다 이제 그런 제가 이렇게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와중에 또 보정과 재생도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광명 시흥에 그 아까도 봤던 테크노밸리 거기를 그냥 개발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테마가 있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야말로 더 크게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저는 그 개발에 대한 좀 그런 생각 같거든요. 뭐 화해단지가 됐건 거기에 또 뭐 그 무슨 차죠 거기 그 차 그 뭐라 그러는 차 그 중고차 중고차가 됐건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하니 거기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와서 뭔가 즐길 수 있고 또 이벤트 하실 수 있고 또 그래서 재밌어하고 그래서 거기 문화 시설과 또 휴식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뭐 그런 저는 공간으로 그야말로 풀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광명 동굴에 17만 평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100대 양재 시장 때 많은 개발했었잖아요. 100대 관광 그 자원으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시민들이 아쉬워한 것들이 다 그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고 휙 간다. 여기서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발달한 게 뭐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승훈 시장 시대에 그것이 시작됐는데 그가 연계된 아주 좋은 시설로 탈바꿈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미래가 담보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의 혼이 담길 수 있는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우리 시민들의 그 바람이고 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가 뭐라해도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부분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책무다,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동구 17만 평에 대한 걸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제 일부의 시민들의 일각에서는 그 비판적인 여론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명 동굴에서 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받아 투자해서 실질적인 뭐 1년에 몇백억씩 지금 아직도 손실이 가고 있다. 그걸 저희 그 기자협회하고 도시공사 김종석 사장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김 사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아직까지 또 손실이다. 아직도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17만 평에다 이게 지금의 이득이겠죠. 지금도 지금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명동굴에 대한 전에 그에 대한 시민의 비판적인 견해를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지금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에 다시 한번 의견을 한번 그러니까 모든 그 정책은 나는 완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거기에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정책, 나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박승훈 시장 시대에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메꾸는 그 부분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정책적 마인드에서 이제 그걸 지금 시작했고 또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앞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빌리도 그거 전부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사업들이 단발로 붙일 게 아니고 모든 연계돼 갖고 요즘 유흥복합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생기는 것처럼 정책도 이제 다 연계시켜야 돼요. 그냥 어느 한 가지 딱 개발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여기 개발하고 이제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또 어떤 또 일부 시민의 그런 반대 의견이 이제 또 해소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또 우리 변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된다. 또 좋은 말씀 주시는데 그러나 그 시민들이 그 동굴에 대해서 시민들이 혈세를 가서 복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손실이 가서 200~300억씩 1년에 손실이 가서 한 부분을 시민들이 호도에서 이익이 발생이 돼서 무슨 어디에 기부를 하고 어디에 내놓고 하는 행위에 정치적인 것을 너무 홍보를 많이 과장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전 생각. 저는 이제 참 민감한 질문 많이 하시나. 저는 팩트를 갖고 제 나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평생교육 기능 원장할 때 전국 평생교육 협의체들이 시민회 가서 사업을 행사를 크게 한번 했어요. 그때 우리 광명시장이 직접 광명동굴에 와서 쭉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솔직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어요. 지금 2년 전인가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걸 돈으로 따져서 흑적자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많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께 휴식이 되고 뭔가 자긍심을 느껴주고 보여주는 그 부분이 돈 가치보다 훨씬 클 수가 있다. 그래서 흑적자 개념을 하기 이전에 뭔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파주 영어마을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갔는데 전부 도의원들이 파주 영어마을을 흑자 적자 개념으로 따져갖고 이게 흑자 난 것을 로 고쳐야 되고 적자 난 것을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돈의 개념으로 흑적자를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정확하게 아직 진단을 해보지 못했지만은 효율이라는 게 있고
적당한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율성보다도 훨씬 적자가 많이 난다면 그건 이제 뭐 비판의 소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뭐 그 수치가 정확하게 과연 여기서 이제 많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수적인 그 효율성이 아니 효과보다도 적자가 더 많이 나고 더 부작용이 많이 나고 한 것은 솔직히 제가 지금 아직 판단 뭐가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후보자 입장에도 또 같은 당 또 가족 입장에서 틀에서 그런 나는 질문에 변화는 곤란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굴에 대해서 그 양비대 전 시장 현 후보죠. 후보님께서 그러한 그 적자에 대한 것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 그 다행이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그것을 근데 문제는 도덕적으로 그게 시민들이 이제 그 지적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 후보자님한테 말씀하듯이 적자라고 인정을 하고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지금 좋은 앞으로 17만 평을 개발해서 앞으로 더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면 아니 제 질문 좀 하십시오. 남 질문 하지 말고. 그래서 아니 말씀 끝에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도덕적인 문제에서 글쎄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솔직하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적자 흑자의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난해한 질문을 잘못드렸는데 거기서 하고 혹시 그런 문제 쪽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 계획이신지 한번 또 이 자리에서 한번 피력을 해주시죠. 제가 아까 이제 그 부분은 또 재차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 그리고 또 4차 산업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서의 그 부분에 어떤 전문성이 조금 있고 마인드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도 지금 제가 그 우리 기관이 지금 게임, VR, AR 또 1인 크리에이트, 미디어 영상, 유튜브, 음악, 영화, 빅데이터 4차 산업의 최첨단을 걷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가 좀 체계에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차, 2차, 3차의 산업은 100년 단위로 우리가 변하고 있지만 이 4차 산업은 그냥 5년 단위, 6년 단위로 변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우리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돼서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교육 진흥원장 할 때도 그렇지만 콘텐츠 진흥 이사장 하면서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일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유지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한 1년 반 남았습니까? 한 2년 남았나요? 그런데 이걸 참 뒷받침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뒷받침 잘해야 하고 어찌됐건 우리가 뽑은 우리 국민이 이제 앞으로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 내게 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또 국회에서 제가 된다면은 그냥 그런 부분 제가 제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는 지금 진짜 제가 이제 책에 광명을 갈아엎자 이런 표현으로 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사전적 의미의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이 대변혁이 그러니까 광명이 갈아엎어지고 있다. 갈아엎다는 이야기는 농부가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갈아엎자는 표현도 썼지만 이게 정말로 마인드를 갖추고 정말 여기서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뭔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김경표가 감히 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런 저는 진짜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제가 할 그런 좀 각오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진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업을 하고 광명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삼중에는 그동안에 그 후회를 해본 적이 있다면, 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걸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많은 시민의 사랑도 얻고 내가 원하는 내가 성취 못했지만 잠시 실망하고 후회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긴 여정에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에 앞서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또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또 이런 역할이 주어졌구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피그말리오 긍정적인 사고로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단순하게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광명 시민과 함께 하면서 축적된 내 마인드입니다. 내 비전이고 내 가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그 시민들께서 맡겨주신다면 제가 잘 자신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 그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 의논하면서 이렇게 제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 오랜 세월 속에서 정치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정치를 하시면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한번 또 거기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DJ 정권 때 제가 이제 그 총재 때 첫 정치 시작했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 할 때도 내가 이 광명에 내가 그 좀 본부장으로서 내가 그렇게 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 관련 제가 이 어떤 그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그 정책하는 사람들하고 또 논의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정말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공감했기 때문에 정말 그 내가 열정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고 특히 이제 제가 또 다른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이 27년 동안 어쩌면 독재 정권에 억압돼서 있다가 나와서 정말 대통령이 돼갖고 내 정적을 치는 일에 이 사람이 열중했던 게 아니고 모든 남아공에 흑인 백인 할 거 없이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정말 그 헌신의 힘을 당해서 결국 그 일을 해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인이 또 김경표를 보다 우리 정치인이 저는 뭐 이런 마인드로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만델라 또 대통령도 아까 세 번 못지않게 좋아하는 정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많은 그동안 말씀 잘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광명 답을 떠나서 광명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반대를 굉장히 지금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그 후보자님의 의견과 또 광명동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유범 지역에 대한 양상이 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갑에서 좀 입후보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한번
의견을 그, 달라고 하시네요. 이제 그 우범지요. 지금 이제 막 나가고 이사 나가고.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이라도 뭐 시장님과 소통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차량기지 반대는 우리 시민 중에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당연히 반대고 또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시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아직 명쾌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기다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반대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 가장 먼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보를 제가 우리 시민들과 공유해서 함께 나가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어떤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당선되면 다시 한번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차량기지 이전 반대 무조건 이전이 아닌 대안이 필요한 이전 반대를 해야 된다는 시민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당선 직원 안 되시건 뭐 시민의 한 사람 당선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직원 안 되서는 좀 기분이 별로. 돼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100% 또 모든 의견들이 하나 돼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과연 어떤 방법이 또 어떤 식으로 해결된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우리 광명의 미래를 담보해 갈 수 있는 건가를 제가 아주 정확하게 같이 많은 분들과 의논해서 또 우리 기자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또 시민들과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